안녕하십니까. 맥의 레전드 오브 괴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그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직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인천공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인천공항이 좀 꿀보직인데 하다한 일은 굉장히 하다합니다. 시간 되게 안 가고 예. 여권 검사하는 분들 이런 거 되게 하다하게 일하시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은 인천공항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면 뭐냐면 그것도 노동강도에 비해서 예. 일이 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거기서도 기내식 조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기내식 조리하는 거 위생체체 철저하게 신경 쓴다는데 아무튼 인천공항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공항밥이 원래 따뜻하다는 것이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예, 넘어가고 인천공항이 처음 개통됐을 때가 2004년인가 그때였었죠. 예. 예, 그때 이제 김포공항으로서 도저히 확장이 안 되고 예. 동부가 그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갖춰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천공항을 만들게 됐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공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쭉 가면은 중앙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은 유심 봐야 됩니다만은 예. 비석이 있어요. 비석 있다고요? 네. 예.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 예. 위령비가 뭐냐면 인천공항을 그 공사를 했었을 때 예. 공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어? 그랬는데 그게 보이는 게 좀 그러니까는 잘 안 보이는 쪽에다가 잘 숨겨놔서 만들어놨어요. 예. 유심히 지나가다가 혹시 있으면 보십시오. 그 위치, 위령비 위치 선정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항 개통하고 난 다음에 위령비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죠. 인천공항이 맨 처음에 개통되고 난 다음에, 개장되고 난 다음에, 예. 처음에는 직원도 없고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을 때 여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보안 업무 계시는 분, 보안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있고, 예. 그 K1 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니라 보안업체에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군기지가 옆에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공군기지가 그 제 1터미널 쪽하고 그 맞닿이 부분이 있는데, 전 이거 달바와 공항에 이거 가봐서 알겠지만 이게 도로가 이렇게 탁 있으면은 예. 그 옆에 청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보통 지하도로 건너가요. 예. 그러니까 지하도로 가는데 그 지하도 쪽에 이제 그 청사 쪽에 지하 1층 화장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인천공항 쪽에 맨 처음에 개통되어 가지고 저기에서 야간 경비 쓰시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졸도를 했었죠. 절도? 예. 예. 막 돌아다닌다고 막. 귀신이? 그 중에서 그 반장급 되는 보안업체 쪽에 계신 분이 그걸 보고 신문에 한번 나섰었어요. 뭐냐면은 인천공항 그 주님도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거기에 사람이 날아다니더라니까. 뭐야 그게? 새벽 당직 시간대 날아다니는 거까지 봐가지고 그냥 기절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 네, 귀신 존나게 많았다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야기는 그때 공군기지에서 파견 나와서 또 같이 경비를 쓰고 있는 경비교도대 병사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튼 그때 지하도 1층 청사 쪽에 내려가는 그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물소리가 막 들린다든지 그런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랬었대. 예. 근데 당신도 군대를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투경찰. 이제 정경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순찰이든 아니면은 경기근무 나가면은 항상 졸지 않습니까? 경직에서도 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수와 부사수가 가가지고 예, 경비소를 갔어서 있는데 예. 조는 거야. 항상 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설마. 졸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그 화장실이었대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 화장실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웬만하면 오줌을 참고 다른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보는데 급한 경우에는 그쪽에 가다가 그거 봤는데 난리 났었다는 얘기를 머니버한테서 들어가지고 예. 거긴 안 가는 거였죠. 근데 거기가 졸기가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순찰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 예.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그때 너무 피곤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부사수는 화장실 밖에다가 세워놓고 혹시 무서우니까 부르면 오라 그래가지고 예. 이거 오니고 걔는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대.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존대. 그냥 자는 거잖아. 자고 있는 거지. 예, 자고 예. 있었는데 예. 얘 자고 있어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이제 깨우라고. 예. 자기도 무서우니까. 예.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면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 변기가 이렇게 똥 싸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예, 엎어져서. 이래 자고 있었는데 꿈자리에서 자꾸 누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손 치면서 가자 이러는 거야. 어디가? 어딜 가겠어, 이 씨발. 뒤에 사람을 하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가 가위 눌렸구나, 이 뒤에 온 거 같구나 이래가지고 네. 막 소리 찔러가지고 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뒤에 부하사수가 놀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난 다음에 네.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러면서 네. 이렇게 깨운 거야.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너무 졸리고 막 피곤하더네. 네.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좀 안심했지 뭔 일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누가 엎어진 거 같고 자고 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아저씨 목소리가 딱 나면서 가자 이러는 거.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니까 뒤에 부사수가 가가지고 이번엔 좀 심하다 생각했었는지 예. 부사수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예, 화장실에서 예, 이렇게 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번까지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도저히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알았다 하면서 너 가있어라 나 나갈게 하면서 세수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나갔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사수한테 하니까 야 아까 전에 헷갈려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사수가 하는 말이 말이? 아니 여기 계속 있었다고. 근데 막 소리 질러가지고 너 왔잖아 여기. 그런 소리 안 들었다고 이렇게 그거 다 얘기하고. 꿈인 거 아니에요? 그 꿈인 줄 알았는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화장실 문이 보통 보면은 문을 이렇게 여는 건 아니에요. 보통 밀어서 그런가? 닫고 응가를 하는 거야. 예. 근데 걔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게 걔가 아닌 거 꿈이었다. 귀신 새끼가 장난을 친 거지. 꿈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장난을 친 거지. 가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는 귀신 새끼가 이거 끌집어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거기 경기교도대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천공항이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위령비를 세워줘가지고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천공항 귀신이라고 치면은 인터넷에서 진짜 엘리베이터 위를 날아다니는 귀신부터 다 나와요. 예, 목격담이. 진짜? 예. 진짜? 검색해봐야 검색해보죠. 내 구라가, 우리 방송의 구라가 70%지만은, 예. 구글 쳐서 인천공항 귀신. 그러니까 동동님 얘기 안 해. 저승 가자. 뉴스도 있네. 인천공항기남 밤에 귀신 출몰 중앙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 다 나오잖아. 이거 거짓말 아니. 그래서 위력탑 세워놨다니까 그러네. 인천국제공항 귀신. 예. 자, 일단 끄시고,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다시 서스페를 처음으로 돌려주시고, 음악을. 예. 자, 이게 오늘 얘기했었던 결론은, 괴담의 결론은, 일단은, 그때도 항상 얘기했었지만 뭐냐면은, 귀신은 장난질을 좋아한다.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 지 혼자 원맨쇼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 아리까리하다. 위험하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가는 데는 가지 말자. 졸지도 말자. 틈을 주지 말자. 뭐, 요런 것으로 메시지 들어가고, 마지막의 결론은 그것도 다 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실제 인천공항에 개장되고 난 뒤에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안 몰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강한 양기가 그러기 때문에 음기가 죽으면서 이제 귀신들이 설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건은 없어지고 있고 잊혀진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건 곳에는 양기가 센 사람들이 들어가다 가지고 여럿이 살면은 귀신들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두고 도망가니까 귀신 붙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굉장히 매불 좀 싸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귀신 자주 출몰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여기에서 까르보 알아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러고 지내면 돼.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군인들이 몇 명 살아. 군부대에서는 귀신 나온다는 얘기 별로 없어.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를 예,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저희 그 와이프한테 들었었던 얘기예요. 예. 하나 더 뗄까요? 그렇지. 가자. 네. 예, 시작하세요.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예, 재밌네요. 실제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실제 들으니까 예.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송보다는. 예. 일절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종우님이 도통 말씀을 잘 안 하셔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 할머니께서 예. 호상을 당하셨죠. 예.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 삼촌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꿈을 꾸셔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106세 때 돌아가셨으니까는 한 10년 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었대요. 이제 저 강에서 누가 부른다고. 자꾸 오란다고. 예. 그러는데 나는 가기 싫다 그랬다가 하여튼 꿈을 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을 또 사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또 한번 그 꿈을 꾸시고 이제 왔었을 때는 친구 중에 아주 오래전에 사망하셨던 그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예. 강 건너 배를 타고 계시면서 이렇게 오라고 계속 혼쭐을 했었대요. 근데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까지 미뤘는데 마지막에 꿈에서 깨어나셨어서 하셨던 얘기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직감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삼촌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는 그러다가 말겠지, 이제 노화도 많고 치매도 오시니까 우리가 다 보이신다고 이렇게 해서 대수롭게 그냥 그러셨던 것도 있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셨던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요단강을 걷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일본에서도 그 요단강을 걷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이 꿈을 꿀 때 무의식적으로 뇌에다가 자극을 줘서 그게 투영이 되면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의미심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장례식을 좀 특이하게 이제 장례를 하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유족들이 이렇게 알코올을 이렇게 닦는 것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와서 묵념도 하고. 그래서 사실 난 장례는 일본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장례 문화가 너무 온숙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장례를 시작할 때 그 아나운서님께서 저기 무슨 구역 구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방문자들 이름을 다 또 방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 꽃을 하나씩 들고 이제 관 안에다가 이렇게 꽃을 해서 완전 꽃밭에서 누구신 것처럼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다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본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안 씌워주더라고요. 왜냐면 요거 씌워주면은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들고 그다음에 신발 손에 쥐고 그다음에 육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잣돈 하라고 엽전 6개 주는 거. 그걸 옛날에는 금속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종이로 바뀌었답니다. 그걸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옷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가시는 건데 그거 보면서 좀 느꼈었던 게 사람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어떤 건 죽음으로 가는 레이스잖아요.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아둥바둥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거지만은 어떻게 죽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객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좀 호상으로 가는 거. 그 오복 중 하나가 이제 호상도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그 오복 중 하나도 예. 아니고 얼마만큼 더 잘 죽느냐도 예. 오복 중 하나인데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죽음도 삶의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불안하게 살거나 아니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삶에 그냥 연연해서 살 것보다는 예.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제가 봤었을 때 그 아둥바둥 사는 거는 허무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까르노 나바를 먹고 그리고 크로켓을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 이런 시간이 좀 더 자주 있고 많이 있었으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 예. 그러다가 이제 좋은 죽음을 맞으면 그건 뭐 좋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마누라가 뭐 나중에 그 저기 유산 문제 뭐 어떻게 얘기하고 그 재산 분할하자 그러고 막 이러면은 뭐요? 아니 얘기하세요. 뭐 그런 사건들 너무 많으면은 예. 재미없잖아. 그지? 어땠습니까? 그 가서 뭐 어떤 느낌? 일본 그 장례식장 가서요. 일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도 프랜차이즈가 돼 있더라고요. 예. 도쿄에도 동일한 회사가 몇 개 있고 그래 예. CM도 하고 예. 막 그러는데 굉장히 엄숙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 예. 그리고 장례 문화, 성숙한 장례 문화 그냥 상주 막 못 자게 막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고스톱 치는 게 상주 자지 말라 그런 거잖아. 졸지 말라고. 예. 또 졸면 안 되니까. 그 서로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런 문화도 좀 없고 좀 되게 뭐 이렇게 뭐 하셨습니까, 명님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묵념을 합니다. 예. 가족들이 먼저 묵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조문교 같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온다고 같이 인사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예. 한국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네. 저기 편육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 정말 성의 없는 거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사기 그릇으로 다 내놓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사 많이 오면 곤란하잖아. 그래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시미가 나오더라고. 평소에 고인이 가장 즐겼었던 음식으로 메뉴를 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육이든 뭐든 제사상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예. 그런 걸로 딱 하고 돈 많이 들겠다. 그 다음에 또 좀 이것도 있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게 한국의 화장품 문화는 이걸 절구에다 빱니다. 뼈를 예. 가루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걸 프레스로 펑펑 찍어요. 예. 진짜 그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뼈가 이제 남습니다 사실. 태우면 두개골 이런 것들 단단해서 남는데 그거를 이제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이 젓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육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내는데 김치 같은 거 잘 안 잘라지면 옆에 한 사람들 젓가락 갖다 대고 이렇게 찢고 이러잖아요. 이게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들 예,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넣어주고 이걸 하면 넣고 이제 그 49제 동안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에다가 뿌리면서 좋은 데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봤었을 때 조금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하면은 장례 지도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장례는 정말 대충 하더라. 막 이런 죽으면 일본에서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잠시 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좀 비슷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마지막 결론은 좀 장원 문화와 연결이 돼서 어떤 얘기가 들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뭐 오라는 것도 있고 저승사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좋다.
참고로 그때 한번 얘기 들었었지만 좀 웃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이거 이태원에 가시면 이제 미군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할로윈 데이 파티를 하면서 다이소에서 마녀 모자도 사고 예. 뱀파이어 가면 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노시는데 그 중에 한 번 튀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승사자 복장을 해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서 사람들 다 웃었는 거지. 네. 근데 밤새도록 술 진짜 마신 거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뭐라고 왜 가는데 울면서 저승사자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사에서 뭐야 그게? 안 웃기냐고. 와 황당하다. 그래. 청소 아저씨 뭔지. 뭔지가 있냐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가로등에서 저승사자고 저런 거 들어간 거 있으면. 축원이 없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반드시 2명, 3명이씩 온다는 얘기 있어요.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혼자 오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어요. 혼자 오는 경우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사람이 1인 1조가 돼가지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사생부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 맞느냐, 몇 시 몇 분에 태어나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죽는 사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차 사는 사람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복싱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었대. 더 웃긴 거는 또, 정신날에 왔는데 기가 아주 센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로는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으니까 이따 보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절대 못 가고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4일 뒤에 갈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골골하시던 분이 갑자기 딱 멀쩡하게 일어나시는 거야. 멀쩡하게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토지, 유산, 상속, 유서하고 막 다 쓰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난 4일 뒤에 가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교훈 갈 때 가더라도 내고는 하고 가라. 저승에서도 내고 가야 되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레전드 오브 괴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